레빗에서 다루고 있는 프리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멋진 라이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정형의 곡선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어렵고요. 수직으로 올라간 벽체 대신에 좀 각도를 가지는 벽체를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예, 그래서 직선을 이용하는데 물론 이제 캐드랑 똑같이 아크라든지 뭐 그러니까 어떤 중심점을 가지고 동일 거리에 있는 점들을 잇는 뭐 원이라든지 아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걸 조합하는, 그러니까 P 라인과 아크를 조합하는 어떤 형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넙스 커브 같은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어주는 기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직의 벽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선으로 올라가는 벽도 모델링을 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자료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계속 우리 이제 아키텍처 쪽에서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패밀리를 가지고 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탭을 좀 옮겨가서 Messing and Site라고 하는 탭이 여기 있어요. 요 탭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주에 걸쳐서 몰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래 이제 지형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프리폼 벽체를 모델링 하는 거 두 개의 탭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근데 지형은 캐드를 바탕으로 캐드를 불러와서 드레이핑 하듯이 이제 매핑하고 그 위에 선 조절하고 하는 기능들인데, 사실상 지형을 굳이 레빗에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형 부분은 스킵을 하고 이 탭에서는 프리폼 관련돼서 스킨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메싱 앤 사이트에서 여기 세 번째 탭 보시면, 두 번째 탭 In Place Mess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In Place Mess. 네. 요 탭을 사용할 겁니다. 요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일단은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정해서 따로 관리가 되게끔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바깥쪽 우리 스킨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아우터 스킨, 저는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이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프리폼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스 매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레퍼런스 플레인이라 그래서 참조 평면, 어디를 기준으로 내가 작성할 거냐, 그러니까 형태를 쭉 그려 나갈 건데요. 그려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치를 입력하는 좌표 체계 자체가 여기 존재하지 않잖아요, 레빗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걔를 그릴 건지를 지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제일 앞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 기준으로 건물의 요 제일 뒤쪽 면을 기준으로 내가 뭔가를 그렸다라고 하면 요 플레인에 딱 붙어가지고 X, Y로 인식을 해서 뭔가를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비정형 같이 어떤 3차원적인 형태가 되려면 그거의 Z값, 여기가 X, Y였으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깊이값을 변경을 해주면 좌표가 X, Y치가 다 바뀌는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일단은 어떤 플레인에 그릴 건지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을 할 때 set이라고 하는, 우리 설정할 때 세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set work plane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하면 우리가 세팅을 하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그릴 건지 플레인을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뚜껑 제일 지붕을 클릭하면, 제일 위에 지붕을 클릭하면 아래쪽 바닥이 아니라 제일 위쪽 층 기준으로 XY 플레인에 뭔가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요 뒤쪽 면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얘를 클릭하면 요 면을 기준으로 세워진
세워진 면에다가 걔를 보고 뭔가를 그린다.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플레인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요 뒤쪽 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들 똑같은 형태의 모델링일 테니까 요 뒤쪽 화면에서 뒤쪽 면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주시고 클릭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활성화가 됐으면 그 플레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show라고 하면 그 플레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컴퓨터 화면을 위에서 내려다본 뷰로 우리가 항상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요 뷰를 딱 XY 좌표로 인식하게 하고 그림을 그리면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그 뷰를 여기에 라이트 뷰, 얘를 바탕으로 똑같이 생겼으니까 클릭을 해주시면 요 스케치북 위에 요 평면, 전체 평면 위에 뭔가를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여러 가지 그리는 방법들은 항상 공유가 되니까 여기서 그냥 라인을 기준으로 자유로운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시작선은 어디서부터 기준으로 될지 이 가상의 선이 뜨니까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기초, 저는 이제 예전에 모델링 했던 거라 두껍게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만큼 두껍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아래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윈 라인, 기초의 상단, 슬래브 상단부터 그려 나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위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는 있는데 일단은 좌표 체계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형태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려볼게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형태만 비슷하게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치수를 입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좌표 체계를 입력할 수는 없고 수치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좀 불안전한 모델링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형태만 보고 가는 거니까. 자, 다 되셨으면 저처럼 지금 제가 무슨 과정을 한 거냐면 요 플레인이 제일 앞면 전면에 있었잖아요. 요 플레인을 뒤쪽에 위치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다시 셋을 눌러 보시면 어디에 이 워크 플레인을 위치시킬 건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막 왔다 갔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선 안에서만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위치를 시켰냐면 그리드 3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그리드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그리드 이름이 다르면 다른 이름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저는 1, 2, 3, 4, 5, 6,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평면을 참고하셔가지고 저랑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면 두 번째 기둥이 이제 저는 그리드 3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3번에 위치를 시킨다라고 해서 그리드 3번으로
지정을 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라이트 뷰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얘랑 다른 형태의 뭔가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형태로 그린다라고 하면 앞면에 있는 거랑 앞면에서 그린 선이랑 뒷면에서 그린 선이 모양이 다르면 나중에 이제 얘랑 얘를 기준으로 이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라이노를 아직 배운 적이 없으니까 좀 용어를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요 선과 요 선이 1대1로 만나는 점들을 면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할 건데 일단 다르게 만들면 요게 수평으로 가지 않고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엇갈리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주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요 선을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요렇게 요 플레이스먼트 하기 전에 만약에 플레이스먼트를 했다 그러면 취소를 해주시고 제가 플레이스먼트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시각적으로 보여드린 거니까 일단은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선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은 선을 복사를 할 건데 복사를 할 거면 일단 컨트롤 C 눌러야겠죠. 그쵸?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그리드 3번으로 아이고 그 다음에 셋 이쪽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 되네요. 플레이스먼트 그리드를 먼저 하고요. 뒤쪽으로 그 다음에 선택을 나중에 해야지 복사가 되네요. 네. 픽 라인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복사가 되네요. 순서가 네,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고 요 상황이었죠. 네, 요 상황에서 자,
다시 셋으로 간 다음에 3번에 위치를 시키고 이 위치에 다시 그려야 되는데 똑같은 걸 그리고 싶잖아요. 근데 먼저 선택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선택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면 이 위치에서 밖에 이동이 안 되네요. 요 위치, 앞뒤로 이동이 안 되고. 그래서 요 평면 위에 얘를 똑같이 그리는 방식으로 인식을 시켜야 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그릴 때 선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똑같이 따라 그리는 방법이 픽 라인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선택할 때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판을 일로 먼저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그릴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라인을 물론 그릴 수도 있지만 똑같은 거를 가지고 오고 싶으니까 이 가지고 있는 애를 픽 라인 해가지고 뒤쪽으로 그리는 방식으로밖에 선택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픽 라인 눌러가지고 얘를 하나씩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게 이동을 했으니까 똑같이 가겠죠, 그쵸? 되겠죠? 그러면 지금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요 선이랑 뒤에 있는 요 선을 바탕으로 꼭지점과 꼭지점끼리 점을 쭉 이어준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x, y로 쳤을 때 z값은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어지겠죠. 그 이어진 면을 쭉 색칠한다고 보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하나의 면이 되겠죠. 이렇게 둘러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주는, 선을 따라서 하나씩 그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일단은 하나의 선 선택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선도 다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create form이라고 되어 있는 폼을 만든다. create form. 그 중에서 꽉 찬 이렇게 해서 다 채워주는 솔리드 폼을 만들어야겠죠. 나중에 보이드 폼도 할 텐데 보이드 폼은 이미 만들어진 어떤 면을 우리가 그린 선을 바탕으로 빼내는 과정이에요. 마이너스를 해주는 과정. 그래서 지금은 솔리드로 만들어야지 채워지겠죠. 보이드 폼은 지금 이렇게 차 있는 걸 우리가 뭔가를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 창문 같은 걸 뚫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림을 그린 거를 얘의 면에서 빼주는 과정이 보이드 폼이고, 지금은 전혀 만들어진 면이 없으니까 솔리드 폼으로 가야지 쭉 채워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을 먼저 그렸고 선을 바탕으로 면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럼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점, 선, 면, 그리고 볼륨 이렇게 가니까 요 면을 바탕으로 두께 얼마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제 면이, 그러니까 볼륨이 생성되겠죠. 3차원적으로 두께가 있는 재료가 생성되겠죠. 그쵸? 그거에 앞서서 요것들을 좀 편집을 해볼게요. 지금 3차원적인 뷰로 봤을 때는 얘가 플레인을 기준으로 그리고 플레인을 기준으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얘의 형태가 좀 경직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렸던 요 형태와 다르게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요쪽 편에서 봤을 때도 형태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점들을 점들을 선택해 가지고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모양을 변경을 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프론트 뷰에서 뷰는 여기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꼭지점으로 왔다 갔다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점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볼륨도 전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선, 엣지도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선을 선택하면 이 선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게 될 테고, 그쵸?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면 요 면에 해당되는 모든 꼭지점과 엣지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될 테고, 꼭지점을 선택하면 이 꼭지점에 매달린 세 개의 선이 움직여지면서 각각의 이제 면들의 형태도 변경이 되는 게 되겠죠.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라이노에서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화살표 뜨는 게, 하여튼 3차원적인 화살표가 뜰 건데,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이동하면서 형태를 변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치를 XYZ로 입력하고 이런 기능들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얘를 그냥 좌우 위 아래로 변경하면서 그냥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해진 건 없으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한번 형태를 변경을 해 보시고, 위 아래 좌우 보시면서 변경하실 때는 항상 패러렐 뷰로 보고 변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변경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뒤쪽 편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뒤쪽 편에 가가지고 지정을 해서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 라이노 자체에서는 이제 프리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라이노를 다룰 줄 알면 사실 이런 게 프리폼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끄럽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자유로운 형태, 자유로운 점의 이동 같은 것들이 가능해진다. 네. 그리고 이 스냅은 뒤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어떤 어, 부재들을 바탕으로 탁탁탁 달라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뭐 그리드를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설계할 때 평면상 위치를 봤을 때 라인을 딱딱 맞추는 게 조금 더 정리가 되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동을 하시면서 맞추는 기능들은 포함이 되어 있다. 네, 뒤쪽에 있는 것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옮기는 건 자유롭습니다. 네, 그냥 위치를 보시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도 아까 우리가 플레인을 기준으로 얘가 딱 직선으로 뭔가 모델링 된 게 나는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도 다 수정은 가능합니다. 네, 위치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렇게 모델링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뭐 사실 이 꼭지점은 이제 vertex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vertex라든지 엣지라든지 페이스 이런 것들을 선택해 가지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동하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모델링하는 방식이 제일 처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 애니메이터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폴리곤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브 디비전이라고 하는 선들을, 면을 가지고 있는 걸 또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서
쪼개면 교차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많은 선들을 이 꼭지점을 선택해서 조금씩 3차원적으로 이동을 시켜가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곡면을 만드는 과정이 프리폼 모델링 중에 이제 폴리건 모델링.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무식하고 좀 귀찮은 작업 같아 보여도 실제 이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해 보면 사람 얼굴을 우리가 XYZ 좌표를 가지고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상상하거나 아니면 실제 사진을 보거나 사진을 2차원적으로 XY 어, XG, YG 요 좌표에 세 개의 사진을 놔두고 3차원적으로 돌려가면서 그 위치를 조금씩 이동시켜서 맞추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해야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뭔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 때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점을 이동시켜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모델링 과정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뭐 비정형으로 설계를 많이 하는 회사들, 뭐 자아디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런 회사에서는 다 이렇게 벌텍스들을 이동시켜가면서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들을 다시 좌표 체계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들고 와서 좌표 값을 거꾸로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공을 할 수 있는 도면을 추출하는 과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되게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지만 프리폼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는 좀 이해는 돼요. 그럴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 볼게요. 네. 네, 라이노에서의 명령 건볼 맞습니다. 건볼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건볼도 좀 웃긴 게 라이노 버전 4까지는 건볼이 없었거든요. 근데 5부터인가 건볼이 추가가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라이노도 그 아까 말씀드린 폴리건 모델링에서의 있는 장점들 그런 것들을 좀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라이노 버전 6에서 7로 넘어갈 때 서브 디비전이라고 하는 서브 디바이드 툴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면을 쪼개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 명령들이 전부 다 폴리건 모델링에 해당되는 건데, 라이노에서도 이제 단순한 넙스의 기능을 넘어서 폴리건 모델링까지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좀 무겁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조금이라도 더 팔릴 테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케치업 같이 컨트롤 쉬프트 클릭해가지고 면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이제 건보를 많이 쓰는데 그런 기능들도 원래 없었는데 중간에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 유저들을 다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기능들을 조금씩 다 추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스케치업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푸시풀 툴인데 플러그인 같은 것들 다 추가하고 개발하면은 거의 뭐 라이노에 준하는 프로그래밍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의 본 태생과 다르게 기능적인 것들이 다 부과되고 부착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레빗은 그런 건 없다.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델링 자체보다는 목적에 충실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 그러니까 요 면을 십자가로 만들어서 또 쪼개고 하는 기능은 없지만 라이노 자체에서도 이제 점과 점을 연결해 가지고 선을 추가해서 그 선을 또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기능들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을 등분하는 기능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선을 추가할 수는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을 건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면 지금 제가 제 기준으로 프론트 뷰에 가까운 요 면을 선택할 거예요. 다른 면에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능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자, 일단은 면을 선택을 해야겠죠. 면에다가 추가를 할 거니까. 그래서 면이 선택되는 뷰를 잡아서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면도 물론 XYZ 좌표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요쯤에 보시면 add edge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엣지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이제 선이죠, 선. 네, 모서리를 추가하겠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엣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을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고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브 디바이드예요. 얘의 면을 또 자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르고 자르고 자르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이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점들이 많아지게 되고 조금 더 정교한, 귀찮지만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브 디바이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지점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과 꼭지점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로 쪼갠 다음에 쪼갠 상황에서는 요 면이 또 다르게 인식이 된 상황이니까 요 면과 요 면이 이제 분리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엣지를 보면 아까랑 다르게 로직이 다르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른 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에서.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라 보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른 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 포인트들, 컨트롤할 수 있는 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것들을 정교하게 모델링 해가지고 각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많이 쪼갠다고 좋은 건 아니고 큰 틀을 어느 정도 구체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 내가 조금 더 변형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변형을 쪼갠 다음에 조금씩 변형시켜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무작정 많이 자른다고 좋은 건 아니다. 예. 형태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일그러진다든지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도 또 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쪼개진 만큼 요 선들을 다 별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옵션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저는 뭐 요 정도까지 해볼게요. 나름.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떤 형태를 만든다기보다는 각각의 이제 꼭지점, 그다음에 엣지, 면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것들을 건버를 이용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바깥쪽에 둘러싸여진 스킨이 아니라 어떤 형태 자체를 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다못해 스케치업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요 기능으로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디자인하고 스터디 해보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상태에서 네, 요 상태에서 아까 이제 우리 솔리드 폼이 있었고 보이드 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이드 폼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보이드 폼. 자, 마찬가지로 set 다시 한번 보이드 폼을 위한 이제 위치를 잡을 건데 어디를 보이드 폼을 위한 위치를 잡을 거냐를 설정을 해야겠죠. set 저는 이 어떤 면이냐면 요 조그만 벽이 있었고 뒤쪽에 이제 커튼홀이 있는 요 면에다가 아까 그림을 그리는 요 스케치북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set 한 다음에 요 면 선택하시면 똑같이 여기 어딘가에 지금 스케치북이 있겠죠. 그래서 프론트 뷰 가셔가지고 이제 요 면에다가 뭔가를 그릴 수 있게 된 상황이에요. 그쵸? 네, 요 면에다가 그릴 수 있게 된 상황인데 보이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는 어떤 형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제 빠질 거예요. 형상이.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그려도 무방하지만 일단 우리 튜토리얼 상에 긴 선을 그려가지고 쭉쭉쭉 빼내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 볼게요. 자, 프론트 뷰에서 프론트 뷰로 갔죠. 우리가 셋 플레인을 여기다 했으니까 프론트 뷰에서 렉탱글을 그릴 건데 사각형.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형태는 사각형을 그려지는데 여기에 뭐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조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 플레인 어딘가에 사각형을 그릴 건데 임의로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임의로 그림을 그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명령을 종료했다가 더블 클릭으로 다시 들어간 상황인데 네, 종료했다가 더블 클릭하면 다시 들어가지거든요. 다시 들어간 상황인데 얘 이제 수치 같은 것들을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정해진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뭐 1000이든 2000이든 뭐 800이든 수치를 자유롭게 조절을 하시고 길이는 제가 굉장히 길게 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드라 그랬으니까 얘를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려진 어떤 덩어리에서 빼낼 거니까 이 덩어리랑 완벽하게 다 중첩이 되도록 길이를 굉장히 길게 그린 거예요.
얘가 짧으면 만약에 이렇게 짧게 그렸다라고 하면 짧게 그려진 요 교차된 요 부분만큼만 잘리겠죠.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쭉쭉쭉 빼내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이 자체는 굉장히 길게 그린 거고, 폭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좀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튜토리얼 상에서는 뭐 800으로 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그냥 1000 그대로 둘게요. 자, 그리고 여기 회전 명령으로 좀 회전을 시켜 볼 건데, 지금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게 되어 있죠. 얘도 그냥 정확한 각도보다는 음, 이 정도? 어떻게 회전된 거야? 네, 요렇게 겹치게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냥 여기랑 거의 수평하게 지금 맞춘 거예요. 이것도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겹치게.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까 전에 우리 create form에서 아래를 클릭하면 void라는 게 있었죠, 그쵸? 예, void form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덩어리가 이렇게 지금 색이 차가지고 하나 만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얘는 선택이 된 상태여 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덩어리를 뺀 거예요. 마이너스로. 예. 볼까요 한번? 네, 이렇게 됐죠. 어디가 빠진 거야? 왜 얘밖에 안 잘렸지? 예, 덜 잘려서 보니까 이 보이드 폼 자체가 지금 좀 작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키워야겠죠, 그쵸? 다 빼고 싶거든요.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좀 빼고 싶어서. 됐죠?
근데 자르고 났을 때 요 엣지들이 또 선택이 되면은 여러 가지를 변경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능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르는 모양도 여러분들이 느끼셨다시피 좀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프론트 뷰라든지 뭐 라이트 뷰라든지 백 뷰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그 뷰의 직각인 방향으로 쑥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완벽하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매한 뷰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뷰를 기준으로 만약에 셋 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면 자체가 그런 게 없지만 임의로 그런 면을 만들어 놓고 어, 워크 플레인을 지정한 다음에 그 뷰로 밀어버리면 그 뷰의 직각인 방향으로는 뭔가가 보이드가 만들어지겠지만 그거 자체도 일단은 일자로 쭉쭉쭉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보이드가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엣지들이 선택이 가능해서 그쵸? 이런 게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얘도 선택이 가능해서 변경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들은 존재하질 않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이드 자체가 잘려나간 상황이라서 얘를 선택하고 싶으시면 아까 우리가 길게 그렸잖아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진 않는데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쵸?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다 선택을 하면 잡혀요. 근데 지금 더블 클릭된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폼 전체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 보이드만 선택하는 기능은 사실 존재를 하지 않는데 최초에는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다른 그 전체 원래 덩어리 매스를 쉬프트 클릭으로 선택을 해주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얘만 이제 남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또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 복사를 해볼까요? 뭐 이렇게 복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복사가 가능한데 아까 제가 이제 복사할 때도 보셨다시피 이 복사의 기준을 컴퓨터가 잡아주는데 컨트롤 클릭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복사를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재의 수직인 방향으로 치수를 띄워줘요. 그쵸? 수직인 방향으로 치수를 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진짜 정확하게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요 간격을 내가 정확하게 좀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회전시키기 전에 복사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가진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어, 카피 멀티플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치수를 입력할 수는 있겠죠. 네, 복사할 때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몰라서 제가 그냥 좀 조금씩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모델링 한다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이 되고 어떤 개념인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할 수는 있다 정도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에 만들기에 적합한 어, 방식은 아니라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도 커튼월을 프리폼으로 만드는 거는 당연히 나오지 않을 거고요. 네. 말 그대로 프리폼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치수를 지정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죠. 네. XYZ 좌표를 입력하는 체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평가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 부분은 나오지는 않을 건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먼저 그리고 선을 복사해서 그 선과 선을 지나는 어떤 면을 만들었고, 그 면들을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지막 점, 선, 면이 됐으니까, 얘가 건축적으로 이제 존재하려면 실제적인 두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실제적인 두께가 있어야 3차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두께 자체에 이제 어떤 재료를 입힐 거냐, 어떤 재료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지정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레빗에서 원하는 형태로 완성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태를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커튼월 시스템인데, 커튼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프레임과 유리를 가지고 어떤 형태를 존재하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형태가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프레이밍 하는 거는 철제로 쭉쭉쭉 해가지고 브라켓이나 용접 같은 걸 해서 만들어 나가면은 가능하니까 그 방식이 제일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식을 한번 해보면 매싱 앤 사이트에 가도 커튼월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스 매스를 통해서 만든 걸 커튼월로 많이 변경을 하니까 커튼월 시스템이 따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붕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바닥 이런 것들도 다 따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커튼월, 만약에 커튼월로 가겠다라고 하면 될지 안 될지 얘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 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다 지금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선택 자체가 멀티플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선택해 나가시면 멀티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일단 커튼월 해보고 또 벽체도 해볼 거예요. 커튼월로 하면은 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보고 다시 돌아가서 벽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커튼월 시스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왼쪽에 프로퍼티즈 가서 보시면 커튼 시스템 해가지고 1500 곱하기 3000m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5 곱하기 3m의 어떤 프레이밍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상상만 좀 해보셔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려놓은 모양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XYZ도 변하고 있고 직사각형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형태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자체가 1500에 3000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반복하는 커튼홀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태가 조금 완벽해지진 않겠다라는 좀 예상이 되시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에디트 타입으로 요 치수를 변경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비정형 모델링 툴이 아닌 이상해야 얘를 패러메트리컬하게 점점점 좁아지고 넓어지는 어떤 격자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어 있다. 격자의 시스템으로부터 밖에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e 시스템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 보이드 같은 것들은 그냥 다 무시가 된 상황이고, 그렇죠? 보이드는 무시가 된 상황이고, 단순히 이제 요 끝과 요 끝을 균등 분할해가지고 쭉쭉쭉 나아가서 뭔가 형태는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보이드가 없다면은 그래도 좀 뭐 활용은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등분이 되고 끝에 이제 이렇게 조각이 나버린 거는 정확하게 요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돼서 아마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 우리 에디트 타입 한 것처럼 절대적인 디스턴스가 아니라 어떤 개수를 중심으로 하면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만나는 부분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 얘는 X,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정사각형에 가깝게 지금 형태가 변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딱 꼭지점 엣지로 만나고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얘가 잡아주는 건데, 이 아래쪽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만나는 부분이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상 요 개수, 요 간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디자인적인 관점 그리고 시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의 끝선이 이어져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얘의 끝선이 이어져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요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얘네가 계산을 해주고 있진 않고,
그거를 수치적으로 조절을 해서 완벽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적으로 이게 완벽하고 디자인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프로그래밍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커튼홀의 어떤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 멀리언의 어떤 개수라든지 그 간격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좀 물량 같은 건 산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물량이 얼마가 나와서 금액이 얼마가 되겠다.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튼홀 시스템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리드니까 나중에 우리 했던 것처럼 그리드 시스템에 그냥 멀리언을 입히면 쭉 만들어질 텐데 일단 요거는 좀 보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월로 한번 가볼게요. 월 이렇게. 네, 월도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직 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마 파일에 들어 있을 텐데 요걸 이제 변경을 할 수는 있겠죠. 어떤 것들 어떤 벽체로 변경을 하느냐 이런 걸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 제가 이제 좀 모양을 많이 변경을 한 상황이긴 한데 요 벽체의 기준은 우리가 XYG를 기준으로 얘 두께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쵸? 요 면 자체가 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두께를 줬을 때 이 면이 기울어진 거에서 전체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두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도 기울어진 방향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두께가 생길 텐데 그 면의 어떤 평활도가 뒤틀려 있다 보니까 요 방향으로 수직이랑 요 방향으로 수직인 방향이 약간씩 어긋나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려나? 요거 보면은 그쵸? 네. 우리 직선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곡선처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얘가 이제 뒤틀려 있다 보니까 약간 곡선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종이를 우리 비틀듯이. 그래서 요걸 두께를 줄 때 얘 두께를 주는 방향이랑 얘 두께를 주는 방향이 달라요. 지금 보시면. 그쵸?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도 어떤 부분은 요 옆면이 보이고 어떤 부분은 안 보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부분을 보시면 조금 어색해요. 네. 그쵸? 요 면은 요 방향으로 수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렇게 꺾이는 거죠. 그쵸? 실제로 얘를 거푸집을 짜가지고 자유롭게 형상을 만들고 좀 부드럽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쳐내든지 아니면 이 부분 튀어나간 부분까지 쭉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면을 잡아나가는 과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기능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쭉 해보고 계시죠? 지금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벽체가 그래도 벽이긴 벽인데 똑같이 콘크리트처럼 시커멓게 느껴지는 게 좀 싫다. 모양을 새로 만들었는데 근데 커튼홀 자체는 좀 모양이 지저분해지고 뭔가 이 형태에 좀 걸맞은 어, 그런 느낌이 나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디스플레이 상황에서 이 벽체의 색상을 변경하는, 그래서 머티리얼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베이직 월 자체가 제네릭 베이직 월이 콘크리트고 콘크리트의 색상으로 표현이 됨에 따라서 이 콘크리트 색상 자체를 변경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재료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듀플리킷 해서 제네릭 월인데 뭐 스킨용이다 이렇게 따라 하나를 만들면 혹시 얘를 변경해도 되나? 이렇게는 안 되네요. 네, 지금 어디로 들어갔는지 보셨나요? 네, 여기 스트럭처의 에디트로 들어갔어요. 스트럭처의 에디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구조체밖에 없으니까 스트럭처의 에디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 머티리얼이라고 있죠. 여기 머티리얼. 머티리얼에 by 캐차고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by 캐차고리 여기에 여기 점이 뜨거든요. 클릭을 하면 요거요, 요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머티리얼들이 기본적으로 레빗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머티리얼들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형을 모델링 하지는 않았지만 지형에서 필요한 뭐 그래스라든지 워터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얘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두께는 가지고 있는데 얘를 뭐 메탈릭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같은 거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메탈의 알루미늄이 따로 있나? 네, 스틸이라고 따로 되어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도 있고 윈도우 글래스도 있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비추천 드리는 게 프레임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유리만 덩그러니 있는 그냥 투명한 느낌이 나겠죠. 네, 이런 것들. 그냥 알루미늄이 있고 메탈 알루미늄이 있네요. 메탈 알루미늄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스트럭처인데 구조체 자체가 메탈로 지지되는, 안쪽에 뭐 당연히 프레이밍이 돼야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델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에 보기에만 이렇게 보이겠죠. 예. 알루미늄 두께 자체가 300인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겉보기에만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네. 바꿨는데 그다지 뭐 알루미늄처럼 느껴지지가 않네요. 네. 네, 요거 지금 속성은 변경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 변경된 것 같은데 알루미늄의 색상 자체를 바꿔야 되나? 네, 여기 보시면 그래픽이란 게 있고 또 어피어런스라는 게 있는데 그래픽 쪽에 가시면 어 쉐이딩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걸 어떻게 보여질 건지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요 톤인데 세틴 아니고 폴리시로 바꿔볼까요? 네. 아, 폴리시 좀 너무 그런가? 아, 폴리시로 바꿔볼게요. 눈에 보이는 큰 차이는 없네요. 뭐 나중에 렌더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마 속성이 정확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리얼리스틱으로 바꿔놨는데도 네, 이걸로 바꿨거든요. 그래도 뭐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네요. 얘를 바꿔야 되나? 컷. 네, 요거를 바꾸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변경이 되네요. 네. 어피런스 쪽에 가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지금 서피스 패턴 해가지고 포그라운드는 RGB 아까 뭐 검정색으로 돼 있었나요? 네. 요걸로 변경을 했는데 하얀색으로, 네, 하얀색으로 변경을 하니까 네, 색상 변경은 되네요. 네, 그리고 재료 하나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MA 눌러가지고 매치 프로퍼티 시킨 거거든요. 네,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적용이 되게. 근데 뭔가 좀 면이 이 메탈 재질이라 그런지 조금 얼룩덜룩하게 보이네요. 그쵸?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걸 토대로 파이널 컷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렌더링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네, 어떤 뷰를 잡아 가지고 차라리 포토샵에서 뭐 매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에 불러와 가지고 매핑을 한다든지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린 내용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링한 형태를 어떤 재료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재료로 시공이 된다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안쪽에 뭐 구조적인 프레임들을 다 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건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를 보여주는 정도인데,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이널 컷은 아니더라도 좀 공유가 가능한 수준으로 눈에 시각적인 자료로 변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원래 그냥 기존의 벽체였는데 기존 벽체 자체가 스트럭처라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속성 자체를 변경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게 구조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요소 자체가 변경이 되니까 느낌은 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재료를 메탈로 변경하고 메탈에 대한 어떤 색상 같은 것들은 그래픽 같은 데서 조절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게 변경을 할 수는 있겠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천장을 만들어 볼 건데, 천장은 딱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자, 슬라브랑 천장의 차이는 화이트보드에 써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슬라브 상단에서 상단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층고라고 하는 거고, 그 아래쪽에 눈에 보이는 천장면이 쳐지겠죠. 그쵸? 그 천장면을 치고 난 다음에 바닥면에서부터 천장면 하단까지 그 높이를 셀링 하이트라고 하는 이제 천장고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요즘은 노출 천장을 많이 사용하니까 보도 노출되어 있고 슬라브 하단도 보이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익숙하고 천장고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역시나 이제 슬라브 상단에서 그 위층 슬라브 상단까지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보하단까지라든지 바닥에서부터 슬라브 하단까지가 이제 셀링 하이트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의 그 천장을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스킨이 둘러싸여져 있고 커튼홀을 모델링 했고 하다 보니까 안쪽에 천장을 지정하고 안쪽에 천장을 뭔가 그리고 하기에 조금 불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섹션 박스를 활용을 할 건데, 일단은 천장은 어디다 만들 거냐면요, 우리 2층에 메자닌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바닥이 조금 작아진 높은 층고를 주기 위해서, 이 높은 층고를 주기 위해서 바닥이 작아진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천장을 만들어 볼게요. 거기다 만든 이유는 요 옆면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옆쪽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섹션 박스를 통해서 요 면, 요 엣지 부분까지 보이게 설정을 한번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하겠죠. 네, 그러면 요 엣지가 노출이 되니까요. 그쵸? 네, 여기다가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 만들어야 되는 층은 레벨 2니까 네, 요 층이 되겠죠. 요 층. 근데 실링 플랜을 봐야겠죠. 그쵸? 실링 플랜에 네, 요 면에 만들게 되겠죠. 그쵸? 요 면.
네, 요층. 자, 그러면 건축 쪽에 가셔가지고요. 건축. 실링이 천장이죠, 그쵸? 천장을 만들 거니까. 자, 실링 클릭하시고요. 지금 왜 요 메자닌 층에다가 만들어 보자라고 했냐면,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오토매틱 실링을 하면 기존의 벽으로 꽉 채워져 있던 것들은 선택이 되고 그 안쪽에 천장을 쭉 닫히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안쪽 벽체를 선택하면 실제 슬래브보다 천장이 더 많이 나가니까 오픈시키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구조체가 없는데 천장만 매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델링상으로 잘못된 모델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층을 선택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요 오픈된 것들을 반영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오토매틱이 아니라 스케치 실링으로 천장을 직접 그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벽체 그렸다시피 여기에 해당되는 천장을 만들 거니까 선을 따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렉탱글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천장을 만들 거죠. 네. 결합은 지금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저는 결합을 시켜두지 않을게요. 네. 결합을 시켜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차원적인 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상황이죠. 요 상황. 그쵸? 예, 천장 재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천장 재료는 무시를 하고 그냥 갈게요. 600에 1200짜리 컴파운드 실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600에 1200짜리 판재를 쭉쭉쭉 붙여가지고 가는, 예, 그 천장이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천장이 형성이 된 건데 프론트 뷰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천장고를 지금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옆면이 터졌잖아요. 쭉 둘러서. 그렇죠? 그래서 천장 속이 지금 밖에서 들여다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모델링상 잘못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요 옆면을 막아줘야겠죠. 근데 요게 모델링에 특화된 툴이면 우리가 쉽게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옆면을 쭉 둘러치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얘를 로지컬하게 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옆면에 뭔가를 채운다라고 하는 거는 벽체거든요. 벽체. 레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옆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다시 벽으로 가야겠죠. 벽으로 가야겠죠. 벽 중에서 이 옆벽을 채울 수 있는 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뭐 두께가 300이니 200이니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고 일종의 우리가 안쪽에 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석고보드 정도 되는 어떤 옆벽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제일 얇은 재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얇은 재료 79mm짜리 파티션 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석고보드는 이거보다는 얇지만 우리가 뭐 안쪽에 있는 각파이프라든지 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활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이 두께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에디트 타입 가가지고 다시 좀 수정을 하셔도 되고, 네. 그러면 요 벽체를
그려야겠죠. 그릴 건데 지금 보시면 레벨 2에다가 그릴 건데요. 요 벽. 문제는 뭐냐면 요거의 아래쪽에 이 라인에 맞게 벽이 그려져야 되죠. 이해되세요?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벽을 그리면 요 위로 벽이 보통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요 옆면까지 여기까지 벽을 그려야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그릴 건데 시작 자체도 슬래브 두께만큼 옵셋이 돼야 되고, 그쵸? 그리고 끝나는 것도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위에서부터 작성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옵셋을 주느냐, 아니면 1층에서부터 벽을 올려 칠 건데 시작 지점 자체를 높게 쳐가지고 위쪽에 부착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내가 모델링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요 모델링을 얼마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을 못 하겠는데, 일단 실링이 얼마에 쳐졌는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실링 offset from 2600.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러니까 2600 높이, 그 다음에 요게 우리 150짜리 쳤었나요? 네, 150짜리 쳤었네요. 그 기준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지 모델링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재료의 두께 52mm. 마이너스 400 하면은 되나? 아니지, 얘는 0으로 놓고 피니쉬 인테리어 쪽으로 두고요. 베이스 옵셋 자체를 마이너스 400 이렇게 하면 되려나? 그리고 2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마이너스를 줬는데 다 포함해서 그려버렸네요. 그쵸? 네,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시공이 되진 않고 요 아랫면에서부터 되거나, 아니면은 이 옆쪽을 막으려면 얘가 조금 더 바깥으로 나와서 실제 이 재료가 더 바깥으로 모델링이 돼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수정하는 것보다 다시 그리는 게 빠르려나? 벽에서 떼려 그러니까 약간 빗나갔다고 오류로 보고 쟤를 작성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 원래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모델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던 슬래브고 슬래브의 아래쪽부터 높이 제가 조절을 해가지고 요 아랫면으로 요렇게 벽체를 만들면 요렇게 탁 부착되는 걸로 모델링을 하면 모델링이 되거든요, 쉽게. 근데 이번에는 요 바깥쪽으로 제가 모델링을 해보고 싶어서, 벽체가 실제적으로 요 슬래브 옆면이 노출되는 게 싫으니까 요 바깥쪽으로 모델링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인데, 부착을 시키지 말고 마이너스 400부터 2850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지, 익스테리어로 했으면 부착은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부착이 아니라 그냥 높이 지정을 해야지. 뭐야? 마이너스 400부터 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그죠? 네.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400이잖아요, 얘가 기준이. 우리 층에서 얘가 실링 하이트를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찾아봤으니까, 요 실링 하이트가 2600, 그렇죠? 2600까지가 쳐져 있으니까 2600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벽체가. 그래서 우리 층고가 3000이니까 2600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400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00 위치를 시작 지점으로 준 거고요, 벽체를 만들 때. 그리고 레벨 2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래 위로 가지만 2층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부착을 3층으로 원래 기본적으로 벽체는 하게 되어 있지만 마이너스부터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에서부터 0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부착 자체를 2층에서 그리는데 2층으로 그냥 부착을 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400부터 시작한 400 높이의 벽체가 생기는 거죠, 자동으로.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3000으로 잘못 입력했는데, 부착을 2로 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400부터 그냥 400짜리 높이를 400으로 지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는 우리 난간 그릴 때 경험하셨을 텐데,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시작을 하려면 인테리어에서 익스테리어 기준으로 그려야지 요 바깥쪽으로 도는 걸로 되어 있고, 인테리어에서 인테리어 기준
그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요 바깥쪽으로 붙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는 순서는 보면서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는 위치.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만든 모델링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00부터 시작해서 높이 400을 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려면 익스테리어 기준선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내가 클릭한 선에서부터 익스테리어 쪽으로 벽체의 두께가 생성이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천장 속이 이렇게 안 보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층고를 좀 낮게 잡아서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얘를 좀 뭐 두껍게 뭐 층고가 4m, 5m 넘어가면 얘가 좀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실링 하이트에 대한 높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꾸실 때 얘를 바꾸면 얘도 따라서 꼭 변경을 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요 연마금이 쭉 같이 될 테니까.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샤프트라고 하는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의 요소로서 선택이 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천장을 몇 개를 치시던 이, 이 샤프트가 생성이 되어 있는 한 얘도 자동으로 다 같이 뚫려지게 되어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같이 수업을 했으면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리면서 다른 층 모델링 하는 것도 또 같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어, 뭐 10분이라도 다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층 천장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다른 층 천장 작성해 보시면 천장 작성하는 것도 똑같이 오토매틱으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그린 대로 스케치라고 하는 게 이제 영역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거나 영역 지정하는 거.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새로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택하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다 채워지잖아요. 실제로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건 자동으로 쭉쭉쭉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가능하다. 나머지 층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디자인적인 툴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사실 천장 평면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 CC 설계 같은 거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또 많이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천장을 우리가 올려다보지 않더라도 3차원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닥, 벽, 천장이 한 번에 눈에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텍스 선 나누기라든지 이 선에 어디에 조명이 들어가고 어디에 환기구가 들어가고 에어컨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도면으로 전부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그리시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랑 얘는 다른 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면은 이 천장과 이 천장이 같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사람의 공간감이라는 게.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이런 선들을 좀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실제로 도면을 그리고 시공을 하려고 할 때는. 근데 이제 단순히 어, 자동으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딱딱딱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 재료를 그냥 각각의 실에 가장 그 적합한 위치에 적합한 그 크기로 그러니까 손실이 없게끔 해주는데 가장 큰 목표가 있어서 실제적인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잘된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도면에서 좀 수정을 하면서 추출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천장이 쳐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섹션 박스 때문에 잘린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 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커튼월 시스템이라는 게 요 옆에 천장 옆면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커튼월의 디자인, 어떤 이 파트에 대한 재료를 솔리드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짙은 색깔의 유리를 넣든지 뭐 이런 것들로 여기를 감추는 디자인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 투명하게 가고 싶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천장을 쳐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커튼월 안쪽에서, 기둥이 있는 곳에서 벽체를 또 세워 주셔가지고 연마금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 옆쪽에 있는 어떤 면이 보이도록 디자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모델링 할 때 다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다 하나씩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번거롭지만. 그런 내용들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공유가 좀 전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제대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 혹시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은 제가 동영상 다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공유를 좀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중간고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니까 조금 부담 없이 그냥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뵙고 중간고사 공지하고 다다음 주에 시험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